어느 날 한국의 한 고등학교 복도, 분필 대신 걸레를 들고 묵묵히 유리창을 닦던 한 남자에게 교실 안에서 누군가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소문에 할아버지가 수학을 그리 잘하신다면서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멈췄고 그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은 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칠판 앞에 선 그 남자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라 다시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의정부의 한가운데 자리한 고등학교.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65살 평생 수학교사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걸레를 든 청소부가 되었죠.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평생을 수학교사로 재직하다 정년 퇴직한 뒤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의정부로 이사온 노인입니다. 아침 6시 저는 작업복을 꺼내 입습니다. 한때는 정장 넥타이가 저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남색 작업복과 고무장갑이 저의 제복입니다. 학교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새벽의 고요함이죠. 학생들이 오기 전 교실과 복도, 화장실을 깨끗이 닦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관리인 아저씨, 여기 좀 닦아주세요. 선생님들은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를 그냥 지나칩니다. 교실 문턱에서 멈춰서서 제 모습을 바라볼 때면 문득 과거가 떠오릅니다. 한때 저도 저 자리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옵니다. 걸레는 들었지만 교단을 떠났다는 자부심은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걸레질을 하며 방정식처럼 규칙적인 움직임을 느끼곤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마치 좌표평면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점점 자존감이 흔들리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수학 가르치신 선생님이셨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청소 아저씨라는 시선뿐입니다. 매일 같은 복도를, 같은 교실을, 같은 화장실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이 아이들의 교육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7살의 젊은 수학교사 배선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됩니다. 알겠죠? 배선민 선생이 교실 창문을 닫고 있던 저를 가리키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굳어버린 저의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생들 사이에서 찌든 청소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손주를 위해, 생계를 위해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일상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배선민 교사의 그 한마디는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키득거렸고 제가 지나가면 찌든 청소부가 지나간다라고 놀리기도 했죠. 그 목소리들이 제 귀에까지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어쩌면 들리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30년간 교단에 섰던 저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구석구석을 닦으며 가끔 수학 문제를 중얼거리던 저의 작은 즐거움마저 사라졌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의 조롱과 배선민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도 제 자신을 그저 청소부로 여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계세요? 어느 날 미술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술교사 김지영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이 그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 작품인데
수상작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수학적 아름다움이 있어서요. 지영 선생은 기하학적 패턴이 가득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 수학교사가 깨어났습니다.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율이 녹아있는 그림을 보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영 선생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역시 수학 선생님이셨군요. 배선민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궁금했어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럼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학교 청소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대화 이후로도 배선민 교사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학년 3반 교실을 청소할 때면 항상 그가 수업 중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면 어김없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됩니다. 평생 걸레만 들고 살게 될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30년의 교직 생활이 수천 명의 제자들이 제가 받은 올해의 교사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배선민의 수업 시간, 저는 평소처럼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고 배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아무도 못 풀겠나? 정말? 아이들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창문을 닦으며 문제를 힐끗 보았습니다. 미적분 문제였죠. 제가 가장 좋아하던 분야였습니다. 저기 관리인 아저씨, 혹시 수학 잘하시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배선민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실 전체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아니, 되살아났다고 해야 할까요?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긴장감이 교실을 감쌌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교실로 들어선 순간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배선민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조롱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죠. 저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이 놓인 곳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얀 분필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그 감촉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말이죠. 이런 문제는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분필이 칠판에 닿는 순간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끄럽고 정확한 필체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적분 기호를 그리고 치환을 하고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단계별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기도 했죠. 이 부분에서 치환을 사용하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칠판을 채워나가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와하고 감탄하는 소리, 또 다른 누군가는 진짜 수학 선생님이었나 봐요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롯이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분필이 칠판 위를 스치는 소리, 그 소리에 맞춰 숨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 둘, 셋, 곧 교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배선민은 멍한 표정으로 칠판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실례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레를 집어들고 하던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교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학생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 답은 곧 찾아왔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혹시 이거 보셨나요? 체육교사가 다가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문제를 푸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순간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분필 할배의 화려한 반격이라는 제목의 그 영상은 이미 30만 조회수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30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댓글들은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찐 교사, 분필 할배, 이정우쌤 같은 별명들이 달려 있었죠.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학교에서의 제 위치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걸레를 들고 다녔지만 그 걸레는 이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부심을 되찾았고 학생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배선민과 마주칠 때면 더 이상 그의 조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교실을 청소하던 중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 한 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저 이정우 선생님, 혹시 이 문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학생의 수학 공책에는 풀다만 미분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포기한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잠시 그 학생의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성함수의 미분 법칙을 적용하는 거란다. 이렇게 치환해서 풀면. 제 설명을 들으며 학생의 눈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문제가 풀리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미소는 저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수학 문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한 듯 몰래 다가오던 학생들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이정우 선생님 하고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저는 청소 일정을 조금씩 조정하며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청소를 서둘러 마치고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을 만났죠.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교사가 되었습니다. 손짓과 발짓으로 수학 기호와 그래프로 학생들과 소통했습니다. 영어가 아닌 수학으로 대화하는 시간이었죠. 그 작은 공간은 점점 이정우 선생님의 수학 교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지연이었습니다. 수학 포기자였던 지연이는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찾아왔습니다.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저는 수학은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시험만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학은 언어와 같아 처음에는 어렵지만 기본 문법만 알면 점점 재미를 느낄 수 있어. 함께 천천히 시작해 보자꾸나. 매일 조금씩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식 뒤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논리를 보여주려 노력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계산부터 시작해 점차 복잡한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지연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 되었죠. 한 달 후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도서관으로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B+를 받았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성적표를 보여주는 지연이의 모습에 저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좋아졌어요. 이제 수학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지연이의 그 말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점수가 오른 것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제 다른 반 학생들도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년 학생들까지 말이죠. 도서관 구석의 작은 테이블은 항상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정우 씨,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교감 선생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직위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교감 선생님의 다음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다시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업을 맡기긴 어렵지만 지금처럼 학생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여전히 걸레를 들고 있지만 이제는 제 본래의 자리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4시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수업은 아니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정우 선생님의 수학교실이라 불렸죠. 처음에는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어느새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선민쌤이 풀어주지 못한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 학생이 문제를 내밀었습니다. 배선민 교사가 풀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모르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 문제를 천천히 분석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풀기 어려워.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이 보이지.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란다. 학생들은 저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칠판도 없고 교과서도 없었지만 종이와 연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개념을 설명했죠. 적분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처음에는 가파르고 힘들지만 정상에 오르면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지.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학 교실이 끝나고 나오는데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이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수학과 관련된 대학에 가고 싶어요. 꿈이 생겼어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교사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 학생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보람이 아닐까요? 학생들과의 만남은 점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넘어 인생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진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데 부모님은 의대에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처럼 수학교사가 되고 싶은데 요즘은 교사 직업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에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멘토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제 수학교실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무실에서는 의아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배선민 교사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무실 근처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제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걸레를 들고 학교를 청소하고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 일 모두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청소를 통해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 모두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정우 씨, 잠시 교장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아침 청소를 마치고 걸레를 탈수기에 넣는 순간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선민 교사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정우 씨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앞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학부모 민원서였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교사 자격 없으신 분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온 일들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0년간 수학을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걸레를 들고 있지만 가르침의 마음은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그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공식적인 수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 질문에 답해 주었을 뿐이죠.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배선민 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수업 아닙니까?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규정 위반이에요. 게다가 저희 수업 내용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선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언제 선생님의 수업을 비판했습니까? 저는 그저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사 자격증은 아직 유효합니다. 서울에서 정년퇴직한 것뿐이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배선민 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배 선생,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이정우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선민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말없이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이정우 선생님, 배 선생이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학부모 명의를 빌린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진심은 학생들에게 이미 전해졌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우리 학교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교장 선생님은 책상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성적표와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학생들이 이정우 선생님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설문을 보세요. 진짜 선생님을 만났다.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어졌다. 인생의 멘토를 만났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규정상 선생님께 수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멘토링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셨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배선민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교내에서의 제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전히 청소 용역직이었지만 이제 모두가 저를 이정우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수학 관련 질문을 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교직 사회와의 충돌 이후 학교 분위기는 또 한 번 변화했습니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동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과정, 미술, 체육 선생님들은 종종 교무실에 초대해 커피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이 케이크 한 조각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어떤지 평가 좀 해주세요. 기술과정 선생님인 박지영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수업에서 만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저는 학교 선생님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관리인 아저씨라고만 불렸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이정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저희 미술반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실래요? 미술교사 김동현의 제안에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그림으로 그린다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 학교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육 선생님과는 아침 운동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 운동장을 몇 바퀴 돌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 저는 점점 더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배선민 교사였습니다.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는데 배선민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잠시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배선민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잠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후 저는 배선민과 함께 도서관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의 질문에 배선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수학 개념 설명할 때 학생 반응이 영 별로예요. 특히 복소수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혹시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배선민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이제 조언을 구하다니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은 저는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소수는 학생들에게 항상 어려운 개념이죠.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30년간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복소수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실생활 예시, 그리고 효과적인 문제 접근법을 공유했습니다. 배선민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배선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선생님께 했던 행동들 정말 죄송합니다. 배선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배선민과 저는 종종 수업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배선민은 제게 최신 교육 트렌드와 디지털 교육 방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이번에 제 수업에서 복소수 설명할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했더니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그 원모양 그래프로 설명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더라고요. 배선민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교직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교내 교사들과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저의 위치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여전히 아침에는 걸레를 들고 청소를 했지만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교무실에서 열리는 교과 협의회에 자문으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배선민과 저는 동료에서 동지로 변화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방법을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여느 때와 같이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에는 이미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학교에서 일한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걸레를 들었을 때의 그 무거운 마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저희 축제 준비 좀 도와주세요. 복도 저편에서 학생들이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가 학교 축제라고 했습니다. 모든 반과 동아리가 부스를 만들어 각자의 활동을 선보이는 날이었죠. 뭘 도와주면 될까? 저희가 이정우 선생님의 수학방이라는 부스를 만들고 싶어요. 선생님이 출제하신 문제를 맞추면 상품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딴 부스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축제 당일 이정우 선생님의 수학방 부스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출제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부스 한쪽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부스가 제일 재밌어요. 이정우 선생님의 문제는 어렵지만 풀리면 정말 짜릿해요. 학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기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교단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정우 선생님의 수학방이 최우수 부스로 선정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상장과 함께 작은 트로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메시지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수십 명의 학생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선생님이 여기 계셨어요. 내 인생의 첫 수학 선생님. 이정우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걸레를 든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 있었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사들이 모인 축제 뒤풀이 자리에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해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배선민도 진심 어린 미소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 진정한 교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배선민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죠. 학생들은 그 진심을 알아봅니다. 축제 이후로도 저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걸레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부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저는 이 학교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고 그 공간에서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저를 미스터 이 혹은 찐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선생님들도 저를 동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교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교육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다음 학기부터 시간제 강사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특별 활동으로 수학 보충반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물론 청소일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일 모두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청소를 통해 학교를,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을 돌보는 일. 그 두 가지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제 사물함에는 작은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손편지, 초콜릿, 작은 수공예품들 모두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연이의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처럼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될게요. 그때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단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교단, 그곳에서 저는 여전히 교사였습니다. 걸레를 든 손으로도 가르침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한 손에는 걸레를, 다른 한 손에는 분필을 들고요. 두 가지 모두 저의 자랑스러운 도구입니다. 청소부이자 교사로 저는 이제 이 학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를요.